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3차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거웠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4차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문제, 그리고 또 정윤회 씨의 2014년 십상시 문건 파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이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을 모시고 좀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역국 드셨습니까? 네, 아침에 남편이 한 솥을 끓여가지고 네. 계속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아요. 네. 끝나고 양이 엄청 많아서 방송 끝나고 네.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의원님이 스타가 되셨어요. 근데 좀 약간 좀 그래요, 내용이. 네. 변기. 네. 매트리스, 그게 거울, 장막 네. 네 가지 단어로 화제가 된 정치인은 아마 건국 이래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재가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셨습니다. 예. 대통령의 정신건강 문제를 좀 지적하셨는데요. 네. 어제 뭐 본인들 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네.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의원님 네. 보시기에는 좀 어제 그 답변 태도와 또 전반적으로 좀 점검하셨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까지 해서 네. 대강의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아, 답이 나왔다. 제 마음속에는 답이 그려져요. 100%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신은 알 수 없지만 한 90% 정도 추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전직 검사십니다. 네. 사건이 거의 다 이제 된 거예요. 네. 네. 이제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제 마음속에 그리는 얼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특히 마지막 오후 한 3시부터 5시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형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대통령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네. 김상만 의사가 나와서 네. 대통령 혈액 검사를 했는데 면역에 관련된 검사고 호르몬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네. 했고 예. 그다음에 그 KBS 부산 총국장을 했던 네. 최모 전 국장이 모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예, 거거든요. 예. 신장 옆에 있는 조그만 신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신의 기능이 저하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제 또 그걸 엄청 사람들이 검색을 했어요. 네, 부신 기능 저하증이 뭔지 또.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거나 알았던 사람들에 의하면은 대체로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교적 사립 판단도 명료하고 네. 얘기를 하면 그렇게 대화가 막히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벌꿀과 꿀벌, 산소가스, 이산화가스를 할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느 시점부터 특히 최근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어 사용이라든지 특히 그 중국 가서 국경절 날 보면 딴 정상들은 사진 찍으러 착착착착 걸어가서 옆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걸어갔다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악수하고 뒤로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잡았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상황이었을까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육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신 건강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 특히 수면제 처방했다는 얘기가 좀 계속 여러 군데 나왔죠. 들고 있지 않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렸다. 예. 그러면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계속 멍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세월호 그 시각도 아직 확정이나 확신은 아닙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추정되는 것은 그 상황을 보고는 있지만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눈앞에서 뭔가는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없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전효옥 전 의원이 이제 모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도 비명 행사를 했고 어머니도 비명 행사를 했고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다쳐가거나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가슴 아픔이라든지 이런 마음속의 애절함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더 심하게 돌아가셨는데 저 정도쯤이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네. 그 2시간 동안에 성형수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프로포폴에 취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팩트가 아니고 네. 오히려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분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판단이라든지 느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직 조리장 얘기를 들어보면 네. 공식적인 비서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네. 아침부터 그냥 관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 안에서 있고. 예. 그래도 심지어는 이 조리장 나가는 그 당일까지도 본인이 화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조리장도 안 만나고 그냥 예. 잘 가시라. 예. 몇 년 동안 자기 식사 시중을 예. 들어줬던 분에 대해서도 그랬다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도 안 좋고 정서적으로도 좀 독특한 상태에서 스스로 유폐돼 있고 이런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네. 그냥 옛날에 왕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래 것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 네. 궁 안에서 구중궁궐 안에서 혼자 뭐 식사하시고 혼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본인의 자리매김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보니까. 스스로? 왜냐하면 통치도 네. 보면 똑똑한 신하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왕들 중에 네, 네, 이제 예. 좀 이상한 왕들은 그렇게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대통령도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네.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정책 전반에 예. 대해서 이렇게 보살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정치 정책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는 중심으로만 있고 알아서 최순실 또는 뭐 있는 청와대 비서관들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는 정도. 그러면 이 나라의 국정 상황은 그러면 안으로는 뭐 김기춘 뭐 이런 안보실 김관진 혹은 뭐 과거에는 김장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컨트롤을 했었던 거고 사령관으로 네. 대통령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어쨌든 나는 그냥 고고하게 존재만 할 터이니 그 정말 궁왕의 여왕으로 존재할 터이니 나한테 복잡한 거 가지고 오지 마. 그다음에 내가 책임질 만한 것은 절대 끌어들이지 마. 그러니까 보면 저희 그 과거에 김관진 그 국가안보실장이 네. 청와대는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깜짝 놀랐죠. 뭐 많은 국민들이. 그게 생각하기 어려운 관념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게 김관진의 입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사후적으로 전달받아서 김관진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힘들고 굳고 책임이 질 만한 것은 청와대로 가지고 오지 마. 대통령 내 신변으로 가지고 오지 마.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 인식이라면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그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의 이미지로 그리고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니까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봉사할 거라고 믿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표를 줬는데 국민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양반은 이쁜 얼굴로 나와가지고 화사한 표정을 가지고 몇 마디 딱 해서 국민들에게 그냥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상징으로서 존재한다. 이 정도 의미만 던지는 것이 국가와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어제 그 버킹엄 궁 앞에 그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 호텔도 보면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샤워기 수도꼭지랑 다 그래서 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루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직장인의 개념으로 하면 출장 간 거예요. 네. 하루 출장 갔는데 그 호텔 매트리스 뜨더라. 뭐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장막하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요. 조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네. 그 데리고 간 게 네. 어쨌든 미용사 분장사는 반드시 현지에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새도 들어간대요. 네. 그 분장사하고 네. 저기 헤어 디자이너는. 네. 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파란 멍든 네, 것은 먹는 거. 세월하고 파란 먹는 것은 청와대 안에서 금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형 수술이 빈번하게 있었고 성형과 관련된 시술이 빈번하게 있었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 의료진을 포함해서 어제 의료진들 다 거짓말했다고 봐요. 다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모른 척한 거예요. 그게 보면. 그럼 전부 위증죄로 고발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상황은 본인은 화사한 이 얼굴을 가지고 어디 와서 이렇게 프롬프터에 써 있는 내용 그냥 근엄하게 몇 마디 읽고 돌아감으로써 그냥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나는 그냥 그 국가의 중심으로만 존재한다. 네.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이제 이병석 전 주치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네. 주장은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제 나온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주사를 네.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일단 첫째 육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네. 그렇게라도 연명을 하는 거예요 보면. 주사를 맞아야 좀 자기가 건강해진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신 기능 저하증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이 부신 기능도 저하됐지 저녁에 네. 잠도 못 자지 이런 상태고 거기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뭐 구체적인 정책 얘기를 하면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실력도 안 되고 스스로는 어느 정도 그것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할 얘기를 할 자신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유폐돼 있고 그러면서 이 얼굴 표정은 이쁘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결국은 주사를 계속해서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형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연기자처럼 그렇게 뭐 자기가 자리매임을 할 네. 수 있는 게 딱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역할이 다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인 뭐 장관을 구하고 수석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최순실을 통해서 예, 이렇게 예. 구해 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소소한 어떤 지령이라든지 의사결정은 김기춘이라든지 우병우 같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네. 강한 추진력을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다 그냥 맡긴다기보다도 누군가 해주면 그걸 그냥 그렇게 묵인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는 우리가 헛개비를 뽑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그렇죠. 이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인지력의 한계가 어딘가인데 저는 이런 지점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헛개비에 속아서 산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한번 돼서 네. 동서화합에 균열된 대한민국의 동서화합을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까놓고 보면 얼마나 턱없는 생각입니까? 근데 심지어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무를 치열하게 이렇게 바라봤다는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그런 헛개비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민초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거기다가 박정희 시대의 향수에 젖어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냥 그 헛개비 도깨비에 홀려가지고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산업화는 그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노동 현장에서 그렇죠. 또 베트남 전쟁에 끌려가고 또 저기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다 다녀오신 그분들이 바로 산업역군인데 이게 바로 무슨 박정희 대통령 덕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봤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그 독일에 가서 정유라 씨의 행적도 파헤쳤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도 이번에 독일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970년대 유신 통치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른바 박정희의 유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차명으로 혹은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최순실 씨, 그러니까 일종의 최 씨 일가가 재산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결탁해온 관계가 아니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지금 대통령은 보면 최태민 또 그 따님들이 뭐랄까 그냥 그 자신들의 도구를 하나 키워온 거예요. 보면 도구를. 그래서 이 훌륭한 도구를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끝끝내 자기들 품 안에 안고 가야 되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몸종처럼 이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나한테 눈도 제대로 못 떴다. 그렇죠. 내 앞에서 눈도 똑바로 못 떴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결국엔 이제 이 마각이 다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오늘도 사실은 집중적으로 논의될 핵심 이슈가 바로 정유라 씨 이화여대 이제 특혜 입학 문제입니다. 정유라 씨가 아직도 귀국을 안 하고 있어요. 독일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와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안 오는 것이야 뭐 도피하고 싶은 심정이 있으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본인 자기 능력으로 과연 도피할 능력이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 아직도
정유라 씨를 현지에서 도와주고 있는 조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다. 아, 누구라고 보십니까?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정유라를 보호하는 조직은 공조직일까요? 사조직일까요? 뭐 공조직일 수도 있고 사조직일 사조직일 수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으면 공점 사조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조직들이겠죠. 그렇군요. 네, 국정원일 수도 있고요. 국정원, 네. 국정원일 그러니까 수도 있다. 최순실 씨 최초에 도피했을 때 그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들 또 기자들이 벌떼처럼 독일에 가서 최순실 씨 이렇게 행적을 추적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반박자 빠르게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현지에서 이렇게 몇몇 남성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이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이런 집단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눈높이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유라 씨는 그냥 최순실 씨의 딸일 뿐이잖아요. 근데 왜 정부가 혹은 뭐 어디가 됐든 이 오늘 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220억을 또 지원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재벌이 정부가 이 어린 학생을 보호하는 이유는 뭘까? 엄마는 이제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 자연인이고요. 최순실 씨는 무슨 권력 있는, 물론 비선실세였을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 이미 그 사람은 영화의 몸이 된 이런 상황인데도 왜 정유라는 그렇게 성역처럼 관리를 해줄까?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얘기는 루머가 이제 우리 있죠. 장 기자님도 알고 계시고 제가 그걸 이제 제 입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여성들 이제 아주머니들 40, 50대 아주머니들 얘기로는 정유라가 지금 20몇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20살. 20살. 근데 그 얼굴이 20살 얼굴이냐? 아니다. 최소한 27세 이상 30세 정도는 돼 보인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추정이 맞다면 그럼 왜 나이를 그렇게 숨겼을까? 왜 그렇게 호적이 그렇게 늦게 올라갔을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최순실의 진짜 딸인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돌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최순실의 뭐랄까 정신적 노예랄까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최순실의 친딸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만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뭐 팩트로서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당사자이고 또 이대 부정 입학 또 부정 그 학사 관리에 특혜를 받은 수혜자 본인이고 그런데 검찰은 또 불러들이지도 않고 수사도 안 하고 독일에 계속 있고 그리고 누군가 계속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공조직인지 사조직인지 공점 사조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또 안민석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영린이다. 정유라가 구속되면 모든 게 끝난다. 모든 진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특검이 좀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특검이 움직여야죠. 근데 특검이 움직여도 사실 이건 한계가 있는 게 결국은 정유라를 잡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독일 정부거든요. 그러면 독일 정부의 의지,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지 아니면 유럽의 또 다른 국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당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을 합니다. 한국 정부인데 그 국가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한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행이나 결국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강하게 돼야지 특검이나 검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외교적인 힘까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게 현재 특검이 가질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뛰어넘으려면 네티즌 수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국민의힘으로 이 정유라 의혹도 좀 함께 파헤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4차 청문회인데요.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2014년 이른바 십상시 문건 파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관련 증인들이 다 불출석하거나 아직 출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윤회 씨 출석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나올까요? 네, 거기도 그 통보가 안 됐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집 앞에 꽂아두고 왔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근데 또 현상금을 현상금 거래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100만 원
제가 100만 원 걸까요? 오늘 100만 원. 100만 원. 예. 김경진 의원께서 오늘 그 현상금 100만 원 거셨습니다. 예. 다 같이 거세요, 빨리. 이게 우병우 수석도 이제 현상금이 높아지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윤회 씨도 그럴 텐데 네. 사실 이 사건에 앞서 정윤회 씨가 월간중앙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묘사한 아주 미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 연약한 여성을 지켜주고 싶었다라든가 또 본인 이혼 사유에 관련된 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게 충신과 가신을 구분하면서 본인은 충신이고 최순실은 가신이었다라든가 근데 이게 보면요 부부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혼하면 남남이지만 그래도 그 부부가 충신과 가신으로 대통령을 정점에 놓고 충신과 가신으로 부부를 가를 수 있는 또 이런 기준은 좀 처음 봐가지고. 네.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미르나 K스포츠 모금을 한 게 미르가 모금한 게 2015년도 지금 7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승마 협회장 삼성전자가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승마 지원을 하겠다고 뛰어든 게 2015년도 2월, 3월, 2여간부터거든요. 보면 그러면 정윤회 문건 파동이 2014년도 11월, 12월에 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1월달에 마무리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2015년 1월달 들어오면서 정윤회는 실각을 했다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비선에서 탈락, 그렇죠. 비선 실각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은 이런저런 모금이 시작된 거, 그 다음에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 삼성으로부터 그런 돈을 그냥 이렇게 서슴없이 받기 시작한 거, 그게 정윤회 실각하고 최순실이 들어오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날짜로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정윤회만 해도 비선이긴 하였으나 나름 조심성이 있어서 상당히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심조심했다. 근데 최순실은 대놓고 그냥 막 질주 본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고치고 다닌 거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났다. 거기다가 연약한 여성이라고 대통령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음, 자기 독자 판단력 없음, 연약한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는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연약한 여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정윤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이분이 좀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위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대통령은 탄핵돼서 지금 그 관저에 유폐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분도 나오면 자기도 들어갈 일을 이제 또 자백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죠. 자기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안 나온다. 그렇죠. 특검이 좀 조사를 해야 되진 않을까요? 특검 잡아서 조사해야죠. 정윤회 사건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죠. 아니 그 최초에 뭐 장관들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 정윤회 씨 안 했겠습니까? 책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이게 그렇죠. 십상시들 모여서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그 중국지 CCTV 보고 그 자리에 모였는가 뭐 핸드폰 기지국 동시조회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그 중국집에 뭐했냐가 관건이 아니고 정윤회가 밖에서 조정을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10명이 모여서 십상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종천 비서관 종천 의원 얘기 들어보면 그 종천이 정윤회 존재를 파악하고 이 보고서를 올렸더니 이제만 문고리를 통해서 바로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 좀 받으시죠 하고 이재만 씨가 아니 그런 정도 상황이라면 정윤회가 사실은 인사농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100%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권이라든지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윤회가 할 때만 해도 조금 좀 크게 드러난 게 적은 걸 보면 그것은 좀 적지 않았을까. 좀 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최순실 씨보다는 훨씬 더 은밀한 방법으로 권력농단, 국정농단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정윤회 씨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 혐의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특검이 파보면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건이 2014년 문건 파문이 어쨌든 국정농단의 실체는 묻고 그리고 이걸 문건 유출로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건 유출로 키운 핵심이 김수남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지휘를 그렇게 하면서 결국 무고한 생명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제 최경락 전 경위인데요. 최 전 경위의 경우에는 뭐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었고 결국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억울함을 항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실을 규명할 필요는 없을까요?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네. 김수남이 주범이 아니고 네. 정확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줄기춘 실장님. 아, 줄기춘. 아, 요새 줄기춘으로. 면역세포 치료라고 주장하는. 예. 어쨌든 일본까지 가서 예. 반값에. 예, 실장님.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 예. 아 오죽했으면 김영환 수석이 저기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매일 폭음으로 지새우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민정수석 거기서 각을 잡아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퇴 후보지는 청와대 문건 유출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김수남 총장은 본인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정한 방침에 부안해동한 부역자다. 라고 그렇군요. 네. 김수남은 부역자에 불과하다. 근데 부역자든 어쨌든 네. 가령 지금 롯데 같은 경우 지금 최순실이 K스포츠로 수금을 했다가 압수수색 전날까지 다 반환하고 나니까 다음날 압수수색이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 검찰의 수사 상황들이 일거수일투족들이 다 밖으로 샜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김수남, 민정수석실, 비서실장, 대통령, 안정범으로 이어지는 이 범죄 단체거든요. 네. 거기서 정보가 새고 검찰의 수사 방향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윤회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내부의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석수 특감이 출석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석수 특감의 입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네. 상당 부분 이 사건 진실이 네.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방향에 좀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감이 지금 최순실과 또 이 재단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내사를 깊이 진행하고 있었는지, 아하. 그다음에 특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네. 검찰이 압수수색해 갔거든요. 네네. 압수수색해 갔으면 사실은 그 검찰이 부역을 했다고 봤을 때 네. 여기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지 네. 그걸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해 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표 수리하더니 특감실 자체를 공중분해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특감목까지 너들 다 나오지 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원래 규정에 보면 특감이 임기가 끝나면 특감부는 한 1개월 동안 후임자 올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정리하고. 정리하고 네. 물려주고 네네. 있도록 돼 있는데 특감보까지 나오지 말라고 인사혁신처나 법무부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 예. 다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렇군요. 예. 아, 정말 뭐 지금 계속 확인해야 될 쟁점들이 계속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청문회 오늘 이제 30명 증인 요구했지만 15명이 불출석한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여전히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청문회. 그래서 이번에 좀 이 기회에 청문회 제도 손질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강제성이 좀 있어야.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청문회 체포영장을 도입해서 아. 안 나오면 바로 수갑 채워서 예. 바로 수갑 채워서 예, 끌고 가고. 끌고 가고. 예, 이런 징역을 네. 지금 과거에는 안 나오면 뭐 벌금 1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이나 사실은 검찰에서 양형 기준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예. 통해서 형량을 높여야 되지만 안 나오면 실형 2년. 그렇죠. 그 자체로 예. 이렇게 뭐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있어야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보면 힘 있는 분들이 다 안 나오세요. 검사 출신들 전부 안 나오죠. 그리고 삼성 관련자들이 전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피 같은 돈 국민연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이재용 씨를 위해서 전부 우리가 헌납했단 말이야.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런 국민적 공분이 있는데 삼성 관련자들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은 본인들이 뇌물죄로 입건이 되건 안 되건 네. 국민에게 사죄한다면 그 지금 1대 0.35로 계산이 네,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원 판결에 가면 1대 지금 0.406으로가 지금 항소심 판결이거든요. 최소한 그 기준으로라도 네. 피해액을 국민연금 피해액을 환산해서 국민연금에 돈이라도 지금 이렇게 납부라도 해야 됩니다. 도로. 예. 도로. 예. 그걸 하고 뭐 이재용 씨 뭐 사죄합니다, 반성합니다 그 얘기라도 해야죠. 그런 후속 조치도 하나도 없이 없이. 그냥 뭐 미래전략실만 해체한다, 정경련 활동 안 하겠다 이걸로는 안 된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파면 파볼수록 너무 내용이 허접하다. 뭐 성형 시술,
그리고 뭐 재벌 삥뜯기, 네. 그러니까 범단. 이 범단의 내용에서 그러니까 뭐 약물 주사, 뭐 마약 향정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최고 권력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됐나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학 졸업률 85% 네,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83학번인데 저희 때는 대학 입학률 졸업률이 25% 남짓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50살이거든요 네. 보면. 근데 지금 40살인 요 세대들은 대학 졸업률이 50, 60% 세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이 국가의 수준인데 이게 연령별로 급격한 차이가 있어요 보면. 예.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쯤 더 지나면 그 앞으로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달라질 것이다. 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회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두웠던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사실은 유신 독재의 유신 잔재의 마지막 이 공주의 이 왕관에 탈을 썼던 망령이 어제 변기통 그냥 이렇게 물로 시원하게 내려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공주의 망령이 변기통으로 휩쓸려 내려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처음에 송 시장 말을 들었을 때 설마 그게 시장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통상 믿기는 어렵다. 그러니까요. 통상 믿기는 참 어렵다라고 했는데 예. 중앙일보 사회 이부장 그러니까요. 한 이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딱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예. 그 한두 가지 얘기를 저희가 더 들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그걸 그 공개적으로 팩트 확인을 해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팩트 확인은 못 해주시겠대. 그러니까 대략 이런 얘기예요. 해외에서 그 이제 어떤 이제 정상 간에 이제 이렇게 정상들 간에 이제 회담이 있었는데 이 회담장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담은 일단 뭐 본인 할 역할은 하고 이제 없어졌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장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졌던 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본인 머물렀던 숙소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정상회담 중인데. 그것도 그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갑자기 아니까 이게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중한 절차, 외교 절차인데. 송 시장님 화장실 변기통도 자기가 쓰던 것만 독창적으로 쓰셔야 되니까 그게 그 공중 건물에 있는 거는 그래서 숙소에 다녀오신 거다. 그런 제보가 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냐 이랬더니 그거는 자기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담돼서 말씀 못 드리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행원 중에 한 분인 것 같네요. 그죠? 말씀 안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수많은 시민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그 18원이 가가지고 돌려달라는 의원도 계시지만. 오죽했으면요. 검사님들도 촛불 들고 지금 촛불 시위 주말마다 참석할까요? 진짜요? 진짜 검사들이? 진짜 대한민국 검사들이요? 정말요? 제가 아는 검사님들 엄청 나오세요?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촛불 들고 조용히 있다가 검사도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검사님 조용히 이제 하야하세요. 하야하라 이거 하야하세요. 검사니까. 큰 소리를 못 치고 혹시 알아보면 안 되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한 마음이 돼서 더 이상 이렇게 검은 거래로 온전하는 권력은 안 된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도약이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모 재벌 그룹 요번에 이제 그 첫날 청문회에 나왔던 그 빅 재벌 그룹의 고위직 임원 한 분이 나도 촛불 들고 나간다. 진짜요? 근데 그분 말씀이 아니 정경유착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을 수 있다. 어느 정권이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수준 이하의 근본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권이 21세기에 향정, 범단, 성형시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무슨 조폭도 아니고 무슨 어디 마피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OECD 국가 세계 11위 국가가 정말 근데 이걸 잘 씻어내고 하면 정치 한류도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이 덩어리들을 변기물로 그냥 시원하게 내려버려야 됩니다. 변기로 시원하게 확 내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오늘은 이제 세계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정윤의 문건과 관련한 언론 탄압,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 분야의 이제 이 최순실 농단 부분들. 네.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룰 거고요. 특히 이제 이화여대 교육 비리 네. 이제 그런 부분 할 생각인데 저희 청문회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그 많은 시민들께서 좀 제보 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어깨 걸고 연대해서 나가는 그런 청문회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